지난 9월 8일 전해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소식에 세계 각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죠. 미국 백악관은 바로 조기를 개항했고 프랑스 파리시는 에펠탑의 조명을 꺼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도 유년잭으로 물들여졌는데요. 한나라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져요. 소셜미디어에서는 Here we go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면서 여왕의 서거를 축하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리지스 인 어 박스, 여왕이 관짝에 들어갔다라며 기뻐하는 이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 고인에 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지만 글로벌 네티즌들은 대부분 아일랜드는 그럴 수 있지라는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11세기 아들 바보 헨리 2세 영국왕의 침략을 시작으로 18세기 아일랜드 인구 4분의 1을 앗아간 감자대기근, U2의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 크랜베리스의 좀비 등 히드의 명곡을 낳기도 한 19세기 비극의 유혈 사태,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후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른 현재 진행형인 북아일랜드 문제까지. 저는 웹툰 작가 무적핑크고요. 아일랜드인들은 왜 여왕의 죽음에 환호한 건지, 무려 800년 동안 이어진 식민 지배로 얽히고 설킨 영국과 아일랜드의 라이벌 세계사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 혹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인종, 종교, 모국어까지 엄연히 다른 나라거든요. 영국은 앵글로색슨족이고 아일랜드는 켈트족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원래 모국어도 영어가 아닌 게일러거든요. 식민 지배 당시 영국에 의해 게일러가 말살되어서 지금은 아일랜드인들이 일상에서 게일러를 잘 쓰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지만, 이 단어 하나만큼은 절대 영어로 쓰지 않는다는데 바로 폴리스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표지판, 안내판 등에 게일러와 영어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가르더라고 게일러로만 쓴다고 해요. 아일랜드인한테 폴리스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순사라고 할 때 순사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치가 떨리는 단어가 순사거든요. 그런데 무려 800년간 나라를 빼앗겼던 아일랜드인들에게는 오죽할까 싶죠. 두 나라의 기나긴 수탈과 항쟁의 역사, 그 시작은 11세기 헨리 2세 통치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헨리 2세는 밑으로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중 막내인 존을 특별히 아꼈다고 해요. 근데 존은 왕이 된 후에 선대 왕들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땅을 거의 다 잃어버려서 결지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사실 좀 모자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인물이었어요. 헨리 2세 때도 형들은 일어나서 알아서 나라 세우고 세력 뿌리고 하는데 혼자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막내 아들 바보인 헨리 2세가 존에게 땅을 주려고 무리하게 침공한 곳이 바로 아일랜드. 이게 800년 악연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 2세기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 13세기에 들어 숨 돌릴 틈이 생기는데 흑사병과 장미전쟁 덕분이었어요. 유럽 전역을 휩쓸던 흑사병이 아일랜드에도 상륙한 건데요. 아일랜드인보다 영국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본 게, 당시 영국인들은 아일랜드 동쪽 도시에 모여 살아서 유럽과도 가까웠고, 농촌에 사는 아일랜드인들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아서 흑사병이 더 빠르게 번졌었거든요. 흑사병의 여파로 영국의 영향력은 페일 인근 지역으로 줄어들면서 나머지 지역은 아일랜드로 다시 귀속이 됐습니다. 14세기에는 영국 왕 자리를 놓고 장미전쟁이 일어났고 집안 싸움을 하기가 바빠서 어느 세력도 아일랜드를 통치할 여력이 없었죠. 잠시 평화로웠던 아일랜드에 이번에는 프로 이혼러 헨리 8세가 쳐들어옵니다. 특히 헨리 8세가 벌인 종교개혁의 여파로 영국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는데요. 천일의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한 헨리 8세, 6명의 부인 중 하나인 캐서린과 이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교황이 교리를 들면서 이혼 승인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카톨릭이랑 손절을 하고 새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 여파는 애꿎은 아일랜드에 돌아가게 되는데, 카톨릭을 믿는 아일랜드인들을 개종시키겠다면서 아일랜드 북쪽 땅을 빼앗고 신교도 영국인들을 이주시킨 거였죠. 이후 본격적인 식민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앞서 말한 아일랜드의 모국어 게일어가 말살되고요. 패널법으로 인해서 아이리시, 선거권, 공직 진출, 대학 진학까지 몽땅 금지돼요. 17세기 후반에 미국 독립, 프랑스 혁명을 보고 희망을 품은 아일랜드가 잠깐 독립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결국 아일랜드와 영국을 하나로 묶는 연방법이 통과돼 버리죠.
한때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였던 병 뚜껑까지 꽉 찬 아일랜드몰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뒤에는 감자 대기근이라는 아일랜드의 트라우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국이 아일랜드의 철천지 원수가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1845년 아일랜드에 감자가 말라버리는 감자 역병이 도는데, 문제는 이 감자가 아일랜드 국민들의 유일한 먹거리였다는 거죠. 아일랜드에는 밀이나 옥수수 같은 다른 곡식도 많이 자랐지만 수확하는 대로 전부 영국에 뺏겨버렸고, 국민 대다수가 오랫동안 영국인 지주 아래에서 소작농으로만 일하다 보니까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몰랐어요. 이 대기근의 여파로 아일랜드 인구 4분의 1이 줄어드는데 약 20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죽거나 미국 등으로 떠났고, 그중 일부는 노예로 팔리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이때부터 미국 내 아이리시 아메리칸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대기근에는 눈 깜짝하지 않고 수탈을 이어가는 것에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원조까지 방해를 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아일랜드에 의연금 1만 파운드를 보내려고 하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1000파운드만 보내라 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본인이 2000파운드밖에 안 냈기 때문이었죠. 1916년 부활절 주간 아일랜드 임시공화국의 대변인이었던 패트릭 헨리 피어스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독립운동이 시작되는데요. 3년 뒤 독립군인 IRA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독립전쟁에 막이 열립니다. 1922년 마침내 아일랜드 자유국이 탄생했지만 영국에서 이주시켜 놓은 신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던 북아일랜드는 빠진 채였고요. IRA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항쟁을 이어갔는데요. 1900년대 말까지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유혈 사태들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록밴드에 영감을 주기도 해요. 1972년 북아일랜드 대리, 이주 영국인들이 대다수였던 이 지역에서 항상 차별당하며 살던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해달라며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군인들이 내려오더니 시위대에 총을 막 난사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 자리에서 1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치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사망자의 절반이 10대였다는 거죠. 영국군이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거였는데, 군 측은 시위대가 먼저 총을 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발포 전에 사전 경고도 했었다고 했는데 아닌 걸로 드러났죠. 즉, 테러에 가까운 대처였던 겁니다. 아일랜드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피해 일요일 사건, 당시에는 군에 아무런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고,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진압군 지휘자에게 훈장까지 주어서 아일랜드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죠. 우리에게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주제곡으로 잘 알려진 록밴드 크랜베리스의 좀비도 90년대 말에 일어난 유혈 사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인데요. 1993년 영국 워링턴 브리지 스트리트, 평범한 길거리인데요.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지나가던 12살, 3살 아이가 목숨을 잃게 돼요. 알고 보니 IRA가 쓰레기통에 숨겨놓은 폭탄이 터진 거였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노래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크랜베리스가 앨범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IRA는 종전선언을 했고, 좀비는 전쟁을 끝낸 노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이후 1998년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를 포기하는 대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야 두 나라의 길고 긴 식민지배와 대립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주목할 점은 오랫동안 이어진 식민지배로 유럽의 최빈국이었던 아일랜드가 지금은 영국을 뛰어넘은 켈틱 타이거로 성장했다는 건데요. 독립 이후 금융업을 활성화하면서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오다 보니까 아일랜드는 2000년대 초에 영국의 GDP를 따라잡더니 2020년대에는 2배를 기록해버려요. 올해 예상 국민 소득액이 자그마치 10만 달러를 넘길 거라고도 하고요. 그 때문에 아일랜드는 전 식민 지배국으로서 가장 멋진 복수를 했다는 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EU를 탈퇴한 영국의 브렉시트로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간 통관 장벽이 생기면서 두 나라와 북아일랜드 간 어떤 형태의 국경 통제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벨파스트 협정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북아일랜드 의회는 IRA와 뿌리가 같은 신페인당이 올해 제1정당으로 올라서면서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오랜 세월 갈라져 살면서 본의 아니게 분단국이 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그리고 그들을 지배했던 영국, 이 셋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궁금한데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영국과 아일랜드의 800년사 소개해드린 저는 무적핑크였고요. 다음 회에 다른 라이벌 국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